민주당 전국 당원대회. 연설에 나선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단상에 오르자 참석한 당원들의 야유 소리가 쏟아집니다. 야유가 잦아들길 기다리다 결국 연설을 시작한 정 후보. 전당대회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이른바 이재명 파리 발언에 대해 해명에 나섭니다. 호가호위하면서 권력 노름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들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고 정권 탈환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부 입성이 유력했던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 경선에서 탈락한 점을 두고 지도부 입성에 성공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정 후보가 스스로 탈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본인도 그게 하지만 높아진 목청에 비해 참석자 다수는 냉담한 모습이었고 야유 소리 또한 계속됐습니다. 결국 정 후보는 마지막 지역 경선인 서울에서 8.61%만 득표하며 최고위원 당선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누적 득표율 14.17%로 3위를 달리며 한준호, 전현희, 이현주 후보의 간발의 차이로 앞서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저조한 득표로 최종 집계 11.7%, 6위로 떨어진 겁니다. 당초 정 후보는 지역 순회 첫 경선이었던 지난달 20일 제주에서 19.06%로 1위에 오르며 순항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중반부 불거진 명파리 논란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과 대립하면서 득표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정 후보가 이른바 명심을 등에 입었다는 김민석 후보에게 1위를 내준 뒤 주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한 게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정보 보고 형태로 좀 돌았는데 내용 제가 좀 봤어요. 언론사 다 돌았죠. 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했대. 그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오.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야 이거 뭐야?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야. 예. 두고 봐. 그러니까 내가 역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파문이 커지자 정 후보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이 대표 부근에서 호가호위하는 당내 세력들이 문제라며 역공에 나섰지만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사퇴를 촉구받는 등 당 안팎의 파문이 커지자 그런 발언을 한 건 맞지만 본심은 오직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 대표에 대한 애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낙마한 정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저를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민주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뵐 날을 기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 정당대회가 모두 끝났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되었고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득표율을 기록을 했죠. 자, 민주당 최고위원회 김민석이 의원이 수석이 됐고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순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명심파리 논란 끝에 낙선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가 간단하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최고위원회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의원이 득표 순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이계호 선관위원장이 어제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후보 8명 중에 5명이 차기 최고위원에 당선됐다고 밝혔는데요. 후보별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민석 의원이 18.23%, 전현희 15.88%, 한준호가 14.14%, 김병주 13.08%, 이현주가 22.30%로 집계됐습니다.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대표 분위기로 흐른 대표 경선과는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엎치락뒤치락 혼전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 선두 자리는 물론 당선 커트라인 5위권 진입을 놓고도 치열한 각축전 양상을 띄었는데요. 지역 순위 경선 초반만 해도 중위권에 머물던 김민석 후보였는데 이재명 대표 후보의 지원을 등에 업고 중반부터 1위로 올라섰고 끝까지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경선 시작과 함께 선두로 치고 나갔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파리 논란 발언 여파로 막판 급격히 지지세를 잃으며 6위로 내려앉아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번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전 영상에서도 이 정봉주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퇴를 안 하니까 이렇게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깜냥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자격을 박탈하고 떨어뜨리고 대신에 이현주 후보, 그다음에 전현희 후보를 이번에 그리고 한준호 후보를 지금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정병주 의원까지 김민석 의원까지 최고위원으로 5인 체제를 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봉주 의원이 됐으면은 지금 뭐 만장일치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 회의가 만장일치제가 된다면은 어떤 의견이 개진이 되고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계속 비터놓고 엇박자를 내면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동력을 잃어버리고 표류에 빠지게 됩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죠. 이재명 대표도 힘을 잃을 수가 있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최고위원 중에 하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그 비터를 놓은 그런 이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렇게 하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최고위원을 나는 안 하겠소. 이렇게 중간에 그냥 혼자만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최고위원의 이 품위가 손상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모르고 달리 이견을 이렇게 낸다면은 이런 현상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민주당만 우스운 꼴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능력이 반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분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봉주 의원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 천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눈앞에서 자기 머리에 있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이나 막 그런 스타일로 거의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나무인, 나만 똑똑하게, 나만 정치 천재다.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나서 설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이번에도 보면은 낙마를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 이런 논란의 사태가 있었을 때 겸손하게 사과를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김에 이걸 먹다가 뭐 실언을 했습니다. 뭐 저희 본 뜻은 그게 아니었고 아무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자기를 내려놨었으면은 많은 민주당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공감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재명 팔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뭐 일부 사람들이 호가호위한다. 그걸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강력하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민주당원들, 평당원들, 국민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들어가면은 최고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깽판치고 화합이 안 되겠다.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이재명 대표를 박원석 의원의 그 전한 메시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야.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깽판치고 다른 의견을 내면은 안 된다. 두고 봐라.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뭐 일반 국민들이나 이재명 대표를 절대적으로 거의 80, 90% 가까이 지지하는 민주당원의 입장에서 이거는 완전히 당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대표로 내세우는 민주당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어떤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교만한 놈을 봤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싸가지가 없는 기본도 안 되는 이런 놈이 어떻게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맞서가지고 대항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내부에다가 이렇게 총질을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지만은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어느 자기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호가호위하면서 이재명 8이라는 명팔이라고 하고 무시하는 거죠. 단어 자체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축출하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하니까 어느 누가 이것에 동조하고 좋아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스스로 이 정봉주 의원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예요. 말 실수를 해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이건 축구로 말하면 자살골을 먹은 거고 이거는 보통 이건 정치 천재로서 정치 천재 맞느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정치 천재가 아니다. 이건 정치 천재가 아니라 정치 천치와 같은 그런 헛발질을 지금 한 거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해서는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당대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국민들, 이 시대 대다수 200만에 되는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 경제관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대중을 휘어잡는 옛날에 DJ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명연설을 정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궤를 같이 하는 이 시대의 DJ이고 이 시대의 노무현이고 지금 그것을 대표하는 게 이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개딸들이라고 비하를 하지만은 개혁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는 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남자들도 많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하지 윤석열과 김건희 같은 무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그런 결정들을 하는 이런 리더십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행정 능력, 경제 능력, 그리고 기본소득 25만 원 지원과 같은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고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누가 찬성하지 않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너무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재명 대표를 아무리 싫어해도 그의 능력과 그의 도덕성과 그의 인간적인 매력, 비전, 능력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까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이 다 이재명을 지지하지.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가지고 명팔이라고 하고 이재명 팔이 한다고 비난하고 왜 이렇게 전당대회가 축제의 분위기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건 좋지만은 누가 누구를 불러 나누고 죽이고 이렇게 해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제를 그 말로 정봉주의 이 싸구려 입맛으로 그 축제를 완전히 죽제로 만들어버리고 분란을 시켜버리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격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떨어지도록 선택을 한 게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리고 민주당원들의 뜻이다. 너무나 올바른 결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히려 이현주 후보가 저는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현주 후보는 뭐 과거에 민주당에 나가서 뭐 이게 뭐 안철수를 따라가가지고 뭐 국민의힘 쪽도 있고 그랬지만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인재를 믿고 다시 콜링을 했거든요. 다시 콜을 했거든요. 그의 본향은 이현주 의원의 뿌리는 민주당이죠 원래. 예, 민주당. DJ와 어떻게 보면 같이 하고 또 그런 궤를 같이 하는 이런 민주당의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또 대기업 상무도 거쳤죠. 경제도 해박하죠. 법적으로 또 변호사, 법학의 법 쪽에 대해서 해맑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스피커로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토론을 해도 어느 누구와 토론을 해도 절대 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잔다르크처럼 싸울 수 있는 민주당의 투사예요. 물론 전현희 위원장도 이번에 이제 좀 위험했을 좀 지지율이 좀 위험할 뻔했지만 좀 약한 이미지가 있었지만은 전현희 의원이 된 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이번에 그 국가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이 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심적인 갈등을 겪다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분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살인자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사의 그런 이미지를 진정성을 보고 민주당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전현희를 다르게 본 거다. 거기서 많은 점수를 따서 전현희가 김민석 다음으로 2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도 물론 이야기를 했죠.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점도 있고 또 지난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하면서 비서처럼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또 보좌하고 또 지난 총선에 승리를 이끈 그런 공로도 있고 그리고 연설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준호 후보는 이제 어떤 잘생긴 그 외모도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 방송가 출신으로서 언변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과 같이 서면은 한동훈에 비해서 훨씬 더 멋있고 키도 크고 멋있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한동훈과 같이 세우면 한동훈을 그냥 그 분위기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대항마로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원들 일반 국민들에게 각인이 돼 있고 너무 올바르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준호를 택한 것 같고요. 김병주 의원은 사성장군 출신으로 국방의 이 중요성 어떻게 보면 보수층도 김병주 의원이 나서면은 보수라는 사람들이 국방에 대해서 국방장관 장군 출신으로서 이렇게 또 민주당을 가치를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이런 보수적인 사람도 민주당에 있구나. 국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주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설할 때마다 굉장히 그 강력하게 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윤 정권을 위해서 강력하게 또 싸우고 또 지난번 국회에서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한일 동맹에 대해서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싸운 점이 그게 이제 국민들과 민주당원들의 뇌리 속에 강력하게 이미지가 굳혀져 가지고 보수에게 합리적인 설명이 되고 국방이라는 그런 설명도 되고
또 그런 한일 동맹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점수를 많이 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경제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뭐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이 스피커로서 뭐 연설도 잘하고 또 대화를 할 때도 토론을 할 때도 토론 대회에 나가도 결코 어떤 국민의힘이나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결코 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선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됐다면 정봉주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그 목함지뢰 사건 그 거짓 해명, 거짓 사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여러 그 구설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의 집요한 또 공격을 받아가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는 대내적으로 이번 민주당원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헛발질을 했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 볼 날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여지를 남겼는데 어쨌거나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떨어졌고 저는 민주당에 남아서 활동을 하려면은 정봉주 의원이 활동을 하려면은 의원은 아니죠. 정봉주 후보가 활동을 하려면은 원외에서 지금처럼 원외에서 유튜버나 이런 걸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자기가 겸손하고 성실하게 낮은 자세로 봉사를 해야 돼요. 정봉주 의원은 자꾸 입으로 나서서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나서서 설치면 안 돼요. 본인이 나서서 설치고 본인이 누구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누구를 누르고 내가 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과 200만 당원들이 정봉주 의원을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할 때까지는 자기가 덕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치 천재면 뭐예요? 천치 같은 행동을 하니까 마음을 잃는 거지. 응? 연설을 좀 잘 못하면 어때?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무던 윤석열 정권과 싸우려고 하고 저 추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뭐 그런 거를 잘 싸우면은 마음을 얻는 겁니다. 실력도 갖춰야 되고 행동도 올바라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 대표 같은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정상적인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그거 단순한 메시지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보니까 유승민 의원과 또 이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하니까 또 이걸 비난을 하더라고. 나는 이 양반들 참 가끔씩 윤석열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당대표 연임이 되는 게 무슨 뭐 민주당 독재, 이재명 독재다. 뭐 다양성이 없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독재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싹쓸이한 게 그럼 그게 독재의 결과입니까? 그게 대세라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을 자꾸 독재자로 하는데 독재는 지금 윤석열이가 독재인 거고 김건희가 독재인 거고 김일성이 독재고 김정은이 독재고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게 그게 독재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독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 독재를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87%, 90% 가까이 이렇게 뽑아준 많은 그러면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뭐 독재자를 우리가 좋아서 내세운 겁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민주화의 시대인데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이 안철수는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감력을 얻지 못하고 계속 제3의 길로 비주류 속에서 계속 냉대받고 공감력이 없어요. 공감력이 없어 아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엉뚱한 제3의 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올바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는 거는 옳은 얘기야. 특검,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옳은 얘기야. 하지만은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에 대해서 이재명 독재다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국민들이 정치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데 개딸들이라고 생각하는 개혁의 딸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개들이 생각하는 겁니까? 개혁의 딸들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개딸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안철수나 유승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정보와 판단과 그런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개혁의 딸에 들어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독재가 아니라 이재명이 무슨 독재자입니까? 독재자가 단식 투쟁하고 그래 민생 돌보다가 목에 칼빵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겪고 수백 번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이렇게 힘없이 그냥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 그런 독재자가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진정한 독재는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아니야. 그걸 비판해야지. 왜 이재명 대표를 독재라고 비판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가 무엇이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제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나타난 점, 정봉주는 왜 떨어지게 되었고 이현주나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는 왜 되었나? 저 나름대로 보는 전문가의 시각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일반 민주당 민주당원의 그런 눈높이에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봉주 사퇴해야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퇴를 하기를 바랐고 안 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현주가 되기를 바랬고요. 전현희는 제가 저의 영상에서도 지금 대표적인 영상에 소개하는 영상에도 전현희가 올라와 있죠. 전현희 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완벽한 모델은 아직은 없죠. 이제 이런 분들도 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과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현재 스탠스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공감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은 한결 같으면은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이제 문재인이나 아니면 다른 수박들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 짜웅을 하고 그들과 손잡고 또 다른 소리를 내고 그런 사람들은 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다 퇴출시켜야 돼요. 순수한 그런 민주당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의 김대중과 이 시대의 노무현은 없어요. 이 시대의 그 김대중과 이 시대의 노무현이 바로 이 시대의 이재명으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민주당의 정신, DJ, 노무현, 이재명, 이 정신, 이 정신을 계속 견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딴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올바로 분별해가지고 그걸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소리는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예, 올바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 기준점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무튼 바라는 점은 이번 최고위원 뽑히신 김민석 수석 최고,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최고위원들 당선을 축하드리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강력한 또 민주당을 형성을 해서 하루빨리 무도한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 탄핵하고 끌어내리는 일에 정권 교체에 우리가 큰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뉴스와도 거기에 그런 대업에 작은 유튜버 스피커로서 점점 지금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좀 더 구독자들도 좀 더 많아지고 그 힘이 세지다 보면은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점점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뉴스와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시고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구독자들이 좀 많아지고 또 이 영향력이 커지다 보면은 좋은 분들과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기획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주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도 그게 누구라고 특정을 안 하시고 극소수의 뭐 누구다, 그것이 사실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당원들께서도 그것이 조금 불명확하다, 표현은 강한데 막상 내용이나 실체는 좀 불명확해서. 이어 김 수석 최고위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 후보의 정확한 겨냥과 취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편적이라며 명파리 표현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4위로 최고위에 입성한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말한 점과 관련해 정 후보가 스스로 이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명쾌하게 내 의도는 이랬는데 뭐 술김에 이렇게 얘기했다, 뭐 죄송하다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아마 우리 당원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하시니까 아마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어 김 최고위원은 정 후보 발언 속에 당을 분열시키는 용어가 일부 있었다며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높은 걸 보여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첫 최고위 회의.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더 지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혀내고 최고위에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발언한 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대표한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나와야 되는지 대표한 줄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모독이라고 받아쳤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에게 본인은 죄 없냐고 물은 손석준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추진하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열린 경선에서 전 의원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경선 초반에는 최고위원의 낙선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2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겁니다. 전 의원 측은 JTBC에 살인자 발언에 대해 사과할 계획 이유도 없다고 표심이 그렇게 쏠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복당을 하긴 했지만은 과거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숫자 계산을 해보니까 정봉주 의원 5위 밑으로 떨어뜨리려면은 이현주 의원을 몰아줘야 돼. 표를 몰아줘야지만 올라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현주 의원이 5등을 한 거라고 보고. 근데 약간의 오기와 오만, 나 이렇게 해도 내가 지금까지 투표한 득표율을 보고 남은 그 투표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사위는 할 수 있어라는 오만이 있었고 오기는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나 정봉주야? 이런 성격이
발현돼서 결국에는 이 결과로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하는 과정도 보고 우리 당 경선하는 과정도 직접 봤잖아요. 제가 플레이어로. 민주당은 정말 눈빛 하나면 밑에 그 당심 움직이는 거는 하루면 됩니다. 하루. 눈빛은 많이 갔다. 눈은 항상 깜빡거리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만 두 번 깜빡이잖아요. 그럼 2번 찍어라. 2번이구나. 아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는 그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정봉주 후보에게 그 박원석 그 전 의원과의 대화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 말은 진짜 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에 대해서 하긴 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구로 보고 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이냐?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 윤석열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제의 수단으로서 이재명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최고위원 만장일치제 이 정도까지도 다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발언 때문에 나중에 인터뷰를 했을 때도 해명을 했을 때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화해 제스처를 많이 보냈습니다. 다른 친명 명파리에 대해서 말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저기 강 소장의 얘기 중에 그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뭐 그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권리당원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재명 대표가 권리당원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조차도 버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건 반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런 분위기를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개딸들이라고 얘기하는 일컬어지는 보통 소위 강성 지지층에게 얼마나 많이 자제해달라. 우리 개딸이라는 용어 쓰지 말자. 그리고 배격하지